제가 이 계절에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 가을인이라는 시의 정두리 시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꽃이 예쁘지 않는 일은 없다. 열매가 소중하지 않는 일도 없다. 하나의 열매를 위하여 10개의 꽃잎이 힘을 모으고 20개의 잎사귀들은 응원을 보내고 그런 다음에야 가을은 우리 눈에 보이면서 여물어 간다. 가을이 몸조심하는 것은 열매 때문이다. 소중한 씨앗을 품었기 때문이다. 가을이 몸조심한다고 시인은 느낍니다. 우리는 그저 단풍이 아름답기만 한데 무슨 몸조심이란 말인가. 곰곰이 생각하니 몸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다 또 듭니다. 씨앗을 품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우리를 뱃속에 품었을 때 얼마나 몸조심 하셨습니까? 열매를 위한 꽃의 보살핌은 참으로 살뜰하여 이 열매를 위하여 꽃잎은 힘을 모았고 잎사귀는 응원을 했다니 말입니다. 그야말로 새콤달콤한 상상력이라는 감탄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매가 연글고 가을이 여무는구나 끄덕여지는 맛깔스러운 동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여름은 뜨거워지고 세월이 지날수록 여름은 그야말로 부담스러운 계절이 돼갑니다. 사는 일 자체도 경쟁으로 달아오르는데 여름의 열기까지 보태자니 우리 인간의 삶이 점점 더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저런 변화로 우리가 지쳐갈 무렵 어느새 여름의 격렬함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그 사라진 빈자리로 가을이 온다고 어느 학자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을은 앞에 것을 지우면서 들어서는 계절입니다. 소람스러운 대신 침묵하고 싶은 계절, 밖으로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깊어지고 싶은 계절 해서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은 빈말이 아님을 가을의 하늘과 그 청명함 그리고 그 품에서 익혀지는 열매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결실의 계절에 언제나 우리 몸의 맨 아래에 있어 눌리기만 하는 지체요. 그 넓이가 손바닥만 한데도 그것이 떠받치는 무게는 얼마인가. 지표와 맞닿았으니 지구를 둔 것이라고 어느 학자는 발에 대해서 이렇게 예찬을 했습니다. 이 발은 수많은 뼈와 근육, 관절과 인대들이 신기하게 연결되고 절묘하게 어울려 사람을 동물과 달리 직립보행을 하게 하는 지체입니다. 발이 편해야 몸이 편하다는 우리 몸의 지체 중 가장 정교하고 중요한 기관 중의 하나인 발을 통해서 유지될 수 있는 건강에 대해서 이 시간, 주어진 시간 동안 간단한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발건강법은 기원전 5000년 전 중국 고대 의학서 황제내경과 화타비지의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 벽화에 인체 장기가 그려진 발바닥 그림이 발견되므로 확증되기도 했습니다. 고대인이 서로 발을 지압하고 자극하는 모습을 보면 고대 이집트인에게도 발은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인식하게 됩니다. 현대적인 의미의 발건강법은 1913년 미국 내과의사 피츠 제랄드에 의해 의학계에 발표되면서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계기가 되었고 유럽 전역에 파급되는 과정을 거쳐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그 후 임금의 발의 이야기, 밀레드 카터의 발의 반사요법으로 당신의 건강을 지킨다가 출판됨으로써 발건강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었고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특히 1890년대에 영국 과학자들은 신경이 피부와 내장을 연결한다는 것을 발견했고 신체의 전체 신경계가 촉각을 포함한 외부 요인에 반응한다는 것도 발견하게 됨으로써
발반사요법 마사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체계적인 정립을 하게 됐습니다. 반사요법은 질병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법이 아닐 수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특히 스트레스와 불안에 도움이 되는 보완요법으로 피로 해소 및 긴장 완화 그리고 통증 해소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면역력 증진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 현대의학의 여러 분야에서 체험된 사실입니다. 이제 제가 발의 구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짚어가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 구조입니다. 우리 몸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52개의 뼈와 60개의 관절, 214개의 인대, 38개의 근육이 가로, 세로로 아치를 형성하여 몸을 지탱하고 유지시켜주는 것이 발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좋은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말에 대답을 하는 분한테 아니면 가까운 대답이 되는 분을 발표한 분한테 좋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발은 발목 밑에 부분을 발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우리 몸 전체의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야, 발을 내가 봤을 때 우리 몸이 100이라면 몇 프로 되겠다. 몇 프로입니까? 그 부피를 말하는 겁니다. 크기를. 네, 말씀하십시오. 5%? 조금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분. 손 들고 관등 성명을 내십시오. 50%? 그건 발의 중요성을 부풀려서 붙여서 한 얘기지 실질적으로 보는 눈을 볼 때 부피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관등 성명을 내십시오. 누구시죠? 네. 몇 프로? 3%. 간신히 합격입니다. 실질적으로 의학상으로 2%입니다. 여러분 2%뿐이 안 되는 발이라는 조금 지체 속에 우리 몸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뼈와 인대들이 몰려있다는 것은 발은 그야말로 근육과 신경덩어리란 얘기입니다. 제가 말 나온 길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문제를 내면은 여러분 호기심을 더 갖고 관심을 가지라고 제가 미끼를 하나 던집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 선수들이 근육을 완화시킬 적에 또 통증을 완화시킬 적에 약을 못 먹고 바르는 젤입니다. 아주 좋은 젤입니다. 시중에서 살 수 없는 겁니다. 몇몇 구단만 구단만 직수입해서 트레이너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걸 드리겠습니다. 나가서 왔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죠. 텔레비전. 더 뒤로. 좋은 밥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뒤로 가셔서. 2%입니다. 2%. 3%가 아니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까 그 화면. 발의 보행에 의해 단련된 인대와 근육이 튼튼하게 감싸고 있어서 몸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 강하고 굵은 근육을 가졌으며 인대가 지체 중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발입니다. 한의학상으로는 12개의 경락이 시작되고 인체 신경기관이 총 직결되어 있으며 체내 장기의 육장육부가 반응하는 36군데의 혈이 존재하는 것이 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우리나라 선비들이 피서를 하는 게 중에 아주 가장 점잖은 피서가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는 겁니다. 그러면 흐르는 물로 해서 발을 자극해서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발에 분포되어 있는 신경을 시원하게 자극해 줌으로써 그 신경하고 연결된 장기가 열이 식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 전체가 시원해지죠. 그래서 옛날 선비들이 피서 중에 하나가 탁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의 반사구. 문제 하나 더 냅니다. 반사구란 용어를 혹시 여러분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 양해를 구할 것은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발에 대한 강의나 혹은 발 마사지를 많이 받으신 분 계십니까? 뭐 외국 보통 이렇게 동남아 가면 아주 의뢰 그 코스 중에 하나가 그냥 발 마사지가 들어있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이론적인 강의는 좀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좀 들어보셨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주 기묘한 말씀을 드리겠네. 반사구란 이런 것이 반사구라고 나는 생각한다 하고 가깝게 대답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몸 장기하고 연결된 신경증이 발에 있는데 그 신경증을 자극하면 내 장기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네,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은 뭐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틀림없는 얘기인데 우리 됐습니다. 네. 우리 그 장로님은 미국서 계실 적에 아주 유명한 발 마사지 교육자한테 교육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려니 제가 이렇게 듣습니다. 그래 다른 분들이 한 얘기가 더 비중 있게 제가 듣습니다. 반사구란 예를 들어서 신체의 장기하고 연결된 신경이 모여 있는 곳 그 위치를 반사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뇌에 있는 전두동하고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 있는 곳을 전두동 반사구, 위하고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 있는 곳이 위 반사구, 취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반사구가 있는 그 자리가 취장 반사구. 쉽게 말해서 당뇨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은 취장을 많이 만져주는데 취장 반사구가 취장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사구. 그러니까 제일 아래 지체에 분포되어 있지만은 제일 위에 있는 전두동까지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 발에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뭐 아주 복잡하죠. 오른발에는 17군데의 우리 몸의 장기하고 연결된 반사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 다 설명하려면 뭐 이틀 가도 곤란합니다. 빨리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왼발에는 16군데의 장기하고 연결된 신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 안쪽은 이 안쪽을 말하는 겁니다. 엄지 발가락이는 그쪽. 안쪽에는 16개의 장기하고 연결된 신경이 위치가 거기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발 바깥쪽은 이쪽을 말합니다. 발 바깥쪽에는 14군데의 반사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등 역시 14개의 반사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총 발에 분포되어 있는 반사구, 장기하고 연결된 신경이 얼마나 되냐면 약 70개 가까이 됩니다. 그 얘기는 70개의 개체하고 연결된, 장기하고 연결된 신경이 발에 다 몰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뭐 걷기를 제창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걸을 적에 자동적으로 그 반사구가 자극을 받아서 그 반사구하고 연결된 장기가 활성화된다는 이론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은 우리 옛날 어르신들께서도 얘야 와서 내 손 좀 주물러라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얘야 와서 내 뭐 좀 주물러라, 발을 좀 주물러라. 그러니 배우지 않아도 주물러만 정성으로 줘도 그 발에 있는 반사구가 자극을 받아서 그 값은 한다. 건강에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이 직립보행과 동시에 신체를 바치고 이동을 전담합니다. 그렇죠? 발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보행 시 발에 분포된 반사구의 자극을 통해 에너지 순환을 직접적으로 연결기관에 전달한다. 그러니까 그 장기가 활성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체에 질병이 생기거나 지능이 저하될 때 신호를 보내는 경보기 역할을 한다. 발을 딱 보면은 전두동 반사구가 있는 자리 딱 보면은 오래 하다 보면은 서단계 3년이면 풍어를 놓는다고 오래 하다 보면 이 양반 전두동 반사가 붉었고 좀 이렇게 솟아올랐고 살짝만 눌러도 통증을 누르는 거니까 이 양반 편두통이 있구나. 아니면 치매 증세가 있을 여지가 있구나. 이걸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색깔로 그 형태와 눌러서 감지하는 감각과. 그래서 그 발은 그 반사구의 변동사항을 통해서 우리 눈에 그 연결된 장기 이상 유무를 알아볼 수 있는 경보기 역할을 하고 신호기 역할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 관리입니다. 발 관리를 함으로써 인체의 기능을 항상성 원리,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향, 그러니까 컨디션이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항상성 원리를 의해서 유지시켜주고 또한 자연 치유력의 강화로 신체 기능이 저하될 시 빠른 회복을 돕는 것이 발 마사지의 장점입니다.
또 신체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긴장 해소와 스트레스 경감 및 신경기능 증진과 세포 조직의 혈액을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건강 증진, 미용, 피로 회복, 활력 증강을 일으켜 안녕을 찾게 한다. 여러분, 재활병원에서, 특히 재활병원에서 재활하는 선수들한테 발 마사지를 필히 시키는 이유는 재활기간이 3분의 1로 단축돼요. 내가 발을 만져서 너 뭐가 나서, 이것은 법적으로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건 위법입니다. 그저 한국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의학용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좋은 영향을 준다. 아, 여기 이렇게 만져주고 집에 가셔서 자매님 편두통 올 적에 여기를 자꾸 이렇게 만져주면 그 편두통을 낫게 하는데 아주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런 말은 허용이 되지만은 이걸 만지면 편두통 끝납니다. 이거 만지면 당뇨 끝납니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재활하는 선수들이 그게 뭐 근골격계건 어떤 장기건 간에 재활하는 선수들이 필연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와서 발 마사지를 받으면 6개월 진단 내린 것이 3개월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발 마사지를 통해서 연결된 장기가 그만큼 활성화돼서 회복력이 빨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 마사지가 사실은 제대로만 잘 받으면은 집에 주치의를 하나 두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과 보행 습관. 여러분, 뭐 이건 뭐 요즘 뭐 우리나라 하도 뭐 정보가, 특히 건강 정보가 많은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30분 걷기, 530 걷기라고 말합니다. 보통 지뢰로. 근데 여러분, 꼭 제가 걷기를 권장하는 이유는 걸음으로 해서 어떤 근육이 발달돼 가지고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건강해진다는 것도 물론 유익한 일이지만, 걸음을 통해서 발에 분포되어 있는 반사구를 자극해서 그 반사구하고 연결된 장기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걷기 권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걸으면은 이것도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벼운 운동으로 인식하는 걷기 효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저강도 운동인 걷기를 장시간 하는 것은 달리기와 같은 고강도 운동을 단시간 하는 효과를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걷기는 외국인이 5대 질병,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뇌졸중, 암의 예방을 넘어 치료에게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걷기입니다. 한 걸음 뛰는데 우리 몸속에 200여 개의 뼈와 600개 이상의 근육이 일제히 움직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해서 200여 개의 뼈와 600개의 근육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운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걷기는 참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도 보약보다 식보요, 뭐 철에 따라서 보약을 비싸게 먹는 것도 좋지만은 때에 따라서 제철에 나는 음식을 식물을 반찬으로 해서 밥을 잘 먹는 것이 보약이고, 그것보다도 더 좋은 보약이 행보라고 그랬어요. 걷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걷는 것은 그만큼 우리 건강에 유익하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발과 건강,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리 그 의학계에서도, 또 대학교 같은 데서도, 의학대학에서도 연구한 결과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추리면은 아주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윤한 교수팀이 걷기를 함으로 인해서 경도 인지 장애가 어떻게 점점점 늦어지고 기억력이 회복되는가 하는 것을 나온 그런 결과도 있고요. 또 특히 뒤로 걷기는 특히 남자분한테는 아주 또 특별한 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뒤로 걷기 할 적에는 사실은 앞으로 걷는 것보다도 약 70개 이상의 근육이 더 많이 움직이는데, 조심할 일은 안전을 생각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돌아봐서 평평한 길에서 이렇게 걸으셔야 돼요. 앞으로 걸을 때는 걷는 보폭이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이지만은 뒤로 걸을 때는 발가락, 발 가운데, 그 다음에 뒤꿈치, 그 까꿀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 쓰던, 앞으로 걸을 때 안 쓰던 근육이 뒤로 걸을 때 다시 쓰게 된다. 그러니 운동이 된다. 그런 얘기 되겠어요. 웨이지힐,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 통굽 신발은 삼가하십시오. 통굽 신발. 아마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신고 계신 분도 모르겠는데, 통굽 신발은 여러분, 이 발목 운동이 사실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해서 정맥을 통해서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발목 운동이 통굽을 신으면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굽이 갈라져서 앞하고 뒤하고 부분되어 있는 건 괜찮은데 딱 붙어 있는 것은 그만큼 발목 운동에 저해적인 요인이 된다. 그러니 혈액 순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하는 얘기죠. 또 영국 포스모스 대학 연구팀이 학술지에 나온 거 통증. 저는 왜 통증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강요를 하냐 하면은 사실은 시합 날짜를 받아놓은 선수들은 그게 어떤 운동의 선수든 간에 약을 못 먹습니다. 조금이라도 도핑 테스트에 걸리면은 그건 선수 생명이 끝나는 일이에요. 그러니 천상은 뭘 해야 하냐? 약 아닌 걸로 치료를 받아야 돼. 근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제 입장에서는 발 마사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우통을 좀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월드 유도 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사진 다 있는데 그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히 추려서만 가져왔습니다. 그게 몽골서 유도 선수들이 27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하고 합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플라이급에서 금메달 유망, 몽골이 레슬링하고 유도에서는 올림픽이나 세계 대회에서 곧잘 금메달을 땁니다. 그래서 몽골 금메달 따면은 그 선수는 돌아가면은 팔자는 끝납니다. 아주 우대를 받는데 플라이급 선수 한 명이 기능성 소화장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음식이 좀 다르니까 설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설사하면 체력은 고갈됩니다. 그러니까 유도협회로 몽골 단장이 전화하는 거예요. 약은 못 먹이겠고 이 유망주가 설사를 하기 시작하니 이걸 좀 고칠 길이 없느냐. 그때 이제 조경석 정무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회장님 가셔서 구기를 좀 선양하십시오. 만져서 기능성 소화불량만 스톱시킬 수 있다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의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도깨비방명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매달 수 있는 길은 하늘 보고 기도하는 일뿐이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탁을 받아서 제가 기도를 하고 가서 3번 만졌어요. 하루에 한 번씩. 소화불량 끝났고 어떻게 되든 간에 금메달 땄어요. 제가 몽골 가면 VIP입니다. 그 다음서부터. 그래서 몽골을 한 3-4번 드나들었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누구나 그렇게 하면 된다? 아닙니다. 10명에서 6명 내지 7명 효과 보면 그건 100% 보는 겁니다. 약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하는 일은 저거 하면 만병통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런 영향도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일인데 이제 이 작은 걸 배움으로 인해서 내가 기능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선한 일에 이렇게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저한테는 매력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누구한테도 권장하는 이유 중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을 잘못 만져서 탈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서투른 사람도 발 좀 잘못 주물러 가지고 무슨 장기가 고장 난다거나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는 게고, 그 다음에는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내 손가락만 건강하면 되고 그거 곤란하면 볼펜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니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으니까 되고, 그 다음에는 특별한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커피숍에 가서 내 발 위에다 올려놓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료기를 갖고 다니는 이동병원이 되는 거예요. 아주 좀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적에 발 마사지는 우리가 익혀두면 내 건강을 말할 것도 없고 내 가족 또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하는데 아주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목포 대학교 간호대학 학자 엄밀한 교수가 쓴 거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조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보면 분명한 것은 고혈압 환자한테 발 마사지 받기 전에 혈압을 재고 그 다음에 발 마사지를 잘 받은 다음에 다시 혈압을 재면 어떻게 변동이 있나 확증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것도 100명 했을 때 100명 다 그렇다? 아니다. 아무런 변동이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제가 조금은 좀 이론을 붙여서 말씀드려야 할 일이 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국방부 초청을 받아서 국방부 의장대하고 헌병대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약 한 500명을 국방부 대강당에다 모여놓고 교육을 했는데, 여러분 의장대들하고 헌병대들이 가장 많이 앓는 게 통풍입니다. 통풍은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긴장하고 스트레스. 헌병이나 의장대들은 높은 사람 오면 그냥
이렇게 하고 뭐 정말 긴장하고 있다. 눈 하나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 생활을 3년 가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의장대들 또 총검 돌리는 일 하다 보니까 통풍은 쉽게 말하면 바람만 스쳐도 종아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나 긴장으로 인해서 오는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원인은 피가 탁해져가지고 고지혈증이 돼가지고 혈관에서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그 혈관에 정맥을 통해서 올라가는 그 피를 잘 올라가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발 마사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용이 국방부 차관을 해주고 그 맛을 보더니, 야, 이거 우리 의장대하고 헌병대들한테 좀 해서 저보고 아주 간절히 부탁하기는 15분짜리 내무반에서 자기 전에 전우들끼리 소주 말아보고 할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어서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날 가서 15분짜리가 아니라 오늘 하는 거 가르쳐 준 다음에 15분짜리를 좀 놀아줬어요. 그래서 국방부 의장대하고 헌병대들이 발 마사지를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사진에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폭넓게 발 마사지가 그냥 그저 시간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아주 좋겠어요. 자, 이게 아주 재미있는 한 그 기사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입니다. 한 6년 됐죠. 대구 관천초등학교에 이금요 교장이 부임했을 때만 해도 아이들이 지금처럼 활달하지 않았고 새싹같이 파릇해야 할 아이들이 축 늘어져 있었답니다. 아침마다 교문에서 아이들을 맞았는데 생기도 없고 체력이 달려서 학교에 걸어오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애들이 많았다고 이금요 교장은 말합니다. 그때 이 교장이 생각한 것은 학교에서라도 많이 움직이게 해서 체력을 길러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이듬해 제일 먼저 한 일이 맨발로 달릴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드는 겁니다. 교사로 장학사로 다니면서 수백 개 학교를 다녔는데 빈 운동장이 너무 많았고, 운동은 습관인데 요즘 아이들은 주변에 놀이터도 없고 학원만 다니니 운동할 일이 없다는 생각에 운동을 시키려면 먼저 아이들에게 운동장에 호기심을 갖고 친해지게 해야겠구나 하고 이 교장 선생님이 생각을 했답니다. 동시에 오전 10시 20분부터 하루 30분씩 전교생이 운동장으로 나와 뛰노는 중간 체육 시간을 만들었고, 그것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한 교사 선생님이 자기 반의 학생들이 강의를 하다가 국어 시간에 얘기를 하다 보면 3분의 1쯤 꾸벅꾸벅 졸고 별로 취업이 아주 관심을 안 주고 같으면 스톱! 일어서 데리고 나가서 운동장 가서 한 15분 뛰놀고 들어오면 확 바뀐답니다. 그만큼 내 발에 자극을 적절히 주면 정신이 확 바뀌는 거예요. 맨발로 뛰노는 운동 시간이 늘자 2년 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했습니다. 이 학교는 그 이금요 교장 선생님이 가서 교훈까지 바뀌었어요. 지덕체가 아니라 체덕지, 체육을 제일 먼저, 체력을 제일 우선으로 했어요. 우선 몸이 아파 결석하는 애들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엔 전교생 340명이 1년간 질병 결석을 101일 했는데, 이는 질병 결석 비율 30%입니다. 전교 학생의. 2017년 이 비율이 2년 전의 절반인 15%로 줄었다는 겁니다. 한 학부모는 겨울만 되면 애가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 학교에서 맨발 운동을 한 다음부터 감기나 비염 증상이 줄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관천초등학교 설문조사에서 전교생의 70%가 맨발 운동하기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건강해졌다고 본인은 물론 학부모들이 설문조사에 응했어요. 대구교육대학교가 작년 2차례에 걸쳐서 3월과 11월에 이 학교 학생들의 두뇌 활성화를 측정했습니다. 맨발 운동을 하기 전과 후를 나누어서 실시했는데 불과 8개월 차이인데 정보 처리 능력을 보여주는 인지 강도와 인지 속도, 집중력 등이 아주 몰라보게 향상됐어요. 또한 학력고사에서도 국어가 평균 맨발 운동하기 전에는 86.50에서 맨발 운동 후는 92.71로, 수학은 81.79에서 운동 후에는 86.50으로 향상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조사를 진행한 권택환 대구교대 교수는 아이들이 몸을 많이 움직일수록 두뇌가 활성화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특히
두뇌 발달 속도가 빠른 초등학생들은 더욱 체육을 많이 해야 한다고 권장을 했습니다. 반사요법상으로 볼 때 맨발로 뛰고 걸을 때 분포된 반사구를 자극하여 연결된 장기가 활성화되고 몸 전체의 밸런스가 건강하게 유지되며 면역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데 조금도 여지가 없는 실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나 더 하고 제가 오늘 이론 강의를 좀 결론 지을까 합니다. 지난 30일 날 정부가 초중고교 체육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생 건강 증진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TV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체육 시간을 80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늘리고 미술, 음악과 즐거운 생활로 묶여있는 체육을 독립교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중학교는 2025학년부터 스포츠 클럽 활동 시간을 136시간으로 30% 확대하고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는 고교에서도 체육 수업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별도의 법적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10대 청소년들에게 매일 1시간씩 숨이 가쁜 정도 이상의 격렬한 운동을 하라고 권장을 합니다. 하지만 WHO가 146개 국가 11살서부터 17살 사이의 학생들의 운동량을 비교한 결과 이제 한국의 2019년도 현재 한국 학생들의 경우 권장 운동량을 채우지 못한 비율이 94%로 제일 높았답니다. 지난해 10대 학생들 중 주 1회 30분 이상 운동한 비율은 53%로 70세 이상 고령자보다 낮았습니다. 저보다 아주 훨씬 낮았습니다. 코로나로 활동량이 줄면서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학생 비중이 30.5%로 늘어나고 저체력으로 분리된 학생도 16.6%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저체력이라는 것은 솔직한 말로 표현하면 아이들이 덩치가 큰 약골이 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덩치가 큰 약골. 청소년 시기 신체 활동이 균형 잡힌 성장과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덕목을 길러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이들의 운동량 부족은 참으로 내 아이건 나무 아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정신질환과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땀을 흠뻑 흘리며 뛰놀게 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처방은 없다고 의학계에서 말을 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서라도 걷기 같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하여 발의 반사구를 자극시켜주므로 노년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 생리학을 전공했지만은 운동을 그래도 한 30년간 태권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년 전만 해도 국교원의 승단심사위원으로 등록돼서 제가 심사도 하고 그런 일을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 몸을 많이 움직입니다. 근데 그거 외에 지금이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좋은 호신술이 뭡니까? 태권도 100단이면 뭐합니까? 도망만 잘 가면 그게 최고의 호신술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는 태권도 품새가 여러 가지로 플러스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외에 취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계류 낚시입니다. 계곡에서 후라이 낚시죠. 그러면 1년에 제가 한 3박 4일 정도 한 4-5번 갑니다. 근데 저는 아주 매력이 있이 왜냐하면 저는 낚싯대만 딱 들고 끄미만 차고 딱 가서 내가 가고 싶은 특히 많이 가는 게 강원도 북면 강원도 인제군 북면 북천 계곡이나 신남에 있는 내리천 계곡을 주로 가는데 사실 플라이 낚시 할 수 있는 계곡이 몇 군데 안 됩니다. 그 계곡에 서식하는 고기는 열목어, 산천어, 얼음치 같은 우리나라 담소어의 보호종입니다. 그런 고기가 사는 고기 물은 그 물은 그냥 마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제가 잘 가는데 오늘은 북천 전동리 어디를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먼저 그 하루 전에 가서 그 동네 경로당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할아버지 있는 데서 음료수 한 병 사들고 가서 한 잔씩 드리고 제가 사실 발 마사지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어르신네 2분 한번 제가 발을 좀 만져드리죠. 아주 쉬운 말로 하면 한 2분만 딱 만져드리면 뿅 갑니다. 그냥. 뿅 가면 거기서 3-4일 묵고 자고 하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낚싯대만 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류 낚시는 동적인 낚시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찌어 올라오는 거, 그물 치고서 오면 걷어내고 이런 게 아니라 낚싯대 들고서 이런 계곡을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는 움직이면서 하는 계곡 낚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잠긴 아니면 밖에 있는 바위를 밟고 오르내리기 때문에 긴장도 되고 몸의 균형 잡느라고 애도 써주고 그러다 보니 새벽 6시에 나와서 한 4시간 정도 하고 딱 민박집에 들어가면은 한 서너 시간을 잡니다. 그리고 한 3시쯤 되면은 계곡이니까 또 나무가 그늘지면 또 나가는데 그렇게 한 3일간 하고 오면 몸이 날아갈 듯 합니다. 그냥 보약 먹은 거 이상합니다. 그건 뭐냐? 좋은 계곡에 좋은 공기 마시면서 즐거운 일을 한 것도 되지만은 발을 하도 자극을 하다 보니까 내 잠자던 장기들이 활성화돼 가지고 아주 건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모생인데 82인데 그래도 이 정도면 아직은 쓸만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발을 통해서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좀 어울리죠? 아니에요. 여기 또 어르신네들도 계신데 뭐 제가 그럴 건 없고요. 제가 책을 보니까 여기 여러분 하정우라고 배우 잘 아시죠? 그 하정우 씨가 아주 걷는데 그야말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걸음을 아주 예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저서 걷는 사람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생각들을 이어가다가 지금 당장 답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면 그냥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는 편이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당장 해결하고 싶은 조급함 때문에 좀처럼 생각을 멈출 수 없다. 어쩌면 그 순간 우리는 답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질질 끌려가고 있는 상태인지 모른다. 답이 없을 때는 나는 그저 걸었다. 생각이 똑같은 길을 맴돌 때는 두 다리로 직접 걸어나가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다. 오늘도 기도하듯 다짐하듯 말해본다. 걸어야겠다. 여러분, 걷기는 뭐 과학적으로 어느 교수님이 어떻게 해서 논리적으로 아주 뭐 증명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어쨌든 건강에 좋은 건데 더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내 발바닥에 또 발등어리에 이런 반사구들이 있기 때문에 기왕 걸을 바에야 이런 반사구들이 골고루 자극받는 걸음을 해야겠구나 하면 양질의 좋은 걸음걸이를 할 수가 있고 또 한여름 같은 때 또 가을 같은 때 맨발로 걷기 괜찮은 데는 백사장을 좀 많이 걸으십시오. 그러면은 특히 이열린 현상이 있는 귀 이열린 현상, 눈이 뭐 흐릿흐릿하고 안개 낀 것 같은 것이 자주 나오는 현상은 백사장을 걸으면 모래들이 발가락 사이로 뽀짝뽀짝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면 아주 자극이 잘 돼가지고 그런 면에도 아주 좋은 효과를 봅니다. 뭐 전국에는 황토길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발로 걷는 걸 권장을 제가 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걸어도 좋은 깨끗한 그리고 안전한 길은 걸어도 좋은데 특히 당뇨 환자로서 이 말초신경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발가락 끄트머리 뭐 염증 있고 이런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하고 또 발 마사지도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세 가지만 더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는 임산부는 조심하십시오. 임산부는 사실 뱃속에 애를 가졌다는 것은 참으로 창조주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신묘막직한 일입니다. 그 괜히 잘못해가지고 꼭 직접 영향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작용이 생기면은 여러 가지로 참으로 뭐 속된 말로 누가 그럽니다. 송장치고 살인냈다 소리 듣는다고. 어쨌든 조심해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여자분들 그런 거 할 때에는 또 조심하고 또 특히 중환자들 날짜를 받아놓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계신지 모르겠는데 뭐 위암 환자, 간암 환자, 뭐 여러 가지 이제 암 환자들이 참 얼마 살지 못한다는 그런 진단 결과를 갖고 누워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방문 갔을 적에 공식적으로 발 마사지 한다고 하지 말고 뭐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갔다면은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서 위로의 말과 격려를 이렇게 할 적에 그저 이불 밑으로 손 넣어서 폐암 환자다 하면 폐 반사구를 살살 이렇게 주머니로 주면은 대개의 경우 차버립니다. 점점점 편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렇게 사용해도 그야말로 내 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손이다 할 수 있는 응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아주 좋은 하나의 가정 상비약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능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질문하실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뭐 강의를 하도 꽁충꽁충 잘해서 뭐 질문할 일 없으시죠? 이제 제가 이제 요 시간 마치고 한 5분 동안 자리 정리하고 또 마사지 할 분들 정해진 분들 들어놓고 난 다음에 바로 시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하면서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뭐 제가 시연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모 프로구단 농구단의 감독으로 있지만은 한 2m가 넘는 장신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앞뒤 꼽춥니다. 아버지는 소아마비 환자예요. 시즌 때는 프로 선수들이 마사지 받을 적에 구단에서 돈을 주지만은 비시즌 때는 네 돈으로 해라 안 줍니다. 비시즌 때는 저를 저희 집으로 초청해서 지가 안 받고 지 어머니를 해주게 해요. 아버지는 소아마비라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도 건강한 편이고, 근데 어머니는 뭐 앞뒤 곱추니까 그냥 이렇잖아요. 발이 요만합니다. 그런데도 발이 350이 넘는 2m 넘는 선수들 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이 앞뒤가 이렇게 오그라들었으니까 장기가 다 재유치해서 이탈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종합병원이에요. 근데 그런 분은 발이 적어서 어떻게 보면 하기 쉬울 것 같아도 조금만 하다 보면 악취가, 이건 뭐 덜 닦아서 나는 냄새가 아니에요. 몸속부터 배에서 나오는 장기로부터 내놓은, 그러니 아주 골이 띵 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서 살살살 해지고 나면은 보통 선수들은 뭐 2m가 넘는 선수들 한 350 정도 되는 발인 선수들 할 적에는 어깨에다 올려놓고 여기까지 풀어주거든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발을 하는데, 그건 뭐 딱 한 사람하고 땀 쫙 빼고 한 사람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또 하고 그렇게 가능한데, 그런 중환자들 큰 악취가 나는 사람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만지고 나면 1시간 쉬어야 돼요. 골이 띵 한 게,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아주 심호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질적인 질병의 환자일수록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오래 하면 기 뺏긴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기 뺏긴 사람 같습니까? 아니죠. 도리어 기를 제가 뺏어오죠. 그럼요. 즐겁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돈 100만 원 들어오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저 긴장 좀 푸시라고 얘기한 겁니다.